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유럽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이었는데, 요 날짜가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상증자가 정정이 됐던 것이 이제 금감원에 의해서 효력 발생이 돼가지고 기준일이 나왔었고, 네, 이제 그것에 따라서 10월 30날에는 권리락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권리락이 되기 전에 이 주가 움직임하고요. 네, 그리고 권리락 이후의 주가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 네, 이 부분도 제가 아울러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신주인수권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나오죠. 11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떤 매매 해야 될 건지, 네,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히 경청을 좀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 그 적자를 몇 년간 보이다가 흑자로 반전이 된 턴어라운드형 실적주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시세를 냅니다. 이 대박주, 이 실적주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많이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그 가처분 건 결정의 날,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권리락 부분부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권리락 기준가가 나왔습니다. 5,450원으로 나왔죠. 5,450원. 자, 5,450원. 자, 그러면 지금 시세보다는 좀 내려서 당연히 이제 되는 거고. 자, 근데 되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권리락이 되는 날은 권리락 그 어떤 기준가보다 좀 위쪽으로 시세가 권리락이래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플로우는 여러 어려운 경우를 이제 겪고는 있지만 아마도 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락이 되어가지고 권리락 기준가보다 위쪽으로 시세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할 만한 그럴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다 물리신 분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권리락일 이후 상황까지도 좀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서 그리고 매매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리락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 또 드릴 거고요. 유상증자 1차 발행가는 4,235원으로 예전에 그 결정됐던 가격보다 훨씬 밑으로 결국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발행가, 최종 발행가도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시세보다 내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증자를 했을 때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역으로 보면은 그 물량이 상장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물량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들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발행가 결정을 하기 전에 주가 관리는요, 사실 그 초반전에는 그다지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청약일 있죠. 청약일 전 3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발행가액을 높이려는 이어플로우 사측의 움직임은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가 EU 가처분 결정 건이나 인슐렛과의 소송건과 관련한 재료가 주가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EU 메나리니, EU 메나리니가 이제 대표격으로 보셔야 돼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인슐렛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요것의 결과가 사실은 10월 말쯤에는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어플로우 사측에서는 11월 며칠로
한다고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증권신고서 내에 그 사항이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매날인일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정식으로 송달이 되어서 11월 20일에 가처분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11월 20일이 결정일이에요. 요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EU 지역 2호 패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4%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이어플로우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서의 인슐렛에 의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EU에서도 우리가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다만 이제 이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들어오는 신속한 소식은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소식을 드릴 겁니다. 네,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그 전화번호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매매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외인기관 수급 통향은 뭐 그다지 그렇게 지금 현재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 중요한 거는 EU 가처분 신청권하고 인슐렛과의 그 본안 소송과의 상황, 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주 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셔도 신주만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서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자, 요걸 잘하면 여러분들이 차익을 크게 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건지는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수시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손실분을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고요. 지금은 그리고 청약일은요. 유상증자 청약일은 11월 20일 유럽 가처분 결과 나오고서 청약일이 결국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일단 요때 근처에도 잘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플로우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결정이 나오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자꾸 도래합니다. 따라서 이제 영상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영상은 제가 매일 매 시간마다 찍을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요 번호로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이어플로우라고 주신 분에게는 뭐 유료가 아닙니다. 100% 무료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문자를 꼭 주시는 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